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요. 그래도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들도 있죠. 오늘 손해보험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래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이 나오면 또 상승하기도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정말 대선을 앞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단순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같은 성씨가 뭐 꾸리는 기업이다 해서 상승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또 정말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게 우리 주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해드릴게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채팅창에 주저없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장 마감할 때쯤에 오늘 시장 점검해드리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일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원래 주식 브런치 방송해 주시면서 네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시간대를 약간 바꾸셨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거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저녁 10시, 11시쯤에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브런치 시간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내일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지 단기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대가 밤으로 바뀐 거네요. 네. 네. 여기에서 또 말씀하신 종목들이 상승을 대부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일 것 같고 또 재미있게 워낙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정말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또 함께 시장과 관련돼서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종목 상담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힘든 시장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떨어지는데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좀 더 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봐야겠죠?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고요. 매수가가 59,206원에 비중이 25.5%입니다. 지금 매수가 비중을 보니까 물타기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바로 상담 도와주시죠. 네, 삼천당 제약은 지금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직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방향성이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면서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 4개월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고점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유하신 분의 평단 거의 6만 원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59,200원이면 제 생각엔 요 최근에 저점 형성했던 5만 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되돌림이 나와준다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에 보이는 한 6만 5천 원 자리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일단 비중이 충분하시니까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는지 여부 요것만 잘 보시고 오늘 저점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 5만 500원만 생각하시고 기다려 보신다면 못해도 뭐 가격 저항인 6만 원대까지는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비중을 갖다가 뭐 한 절반 정도 좀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절반 매도한 거는 다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짜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3천당 제약 이렇게 좀 등락이 오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말씀해드렸거든요. 가격대 잘 챙겨가셔서 대응하실 때 실수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네, 기로에 반갑습니다. 섰었는데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요, 국도화학을요, 네. 손실이 많았었는데, 오늘 무상을 받고 거의 본전 수준에 와 있어요. 네네. 매수가 근처로 이제 낮춰졌는데, 지금 81,000원이 매수가거든요. 네. 여기서 얼마나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네. 일단 무상증자, 많이 유상증자 적었어요. 뭐 이슈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네네.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매일 기다리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거 지금 유상증자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유상은 그죠? 안 받고요. 무상만 받았어요, 제가요. 무상 받으셨고, 네네.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2분기까지 해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왔고, 분기별 실적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뭐 컨센서스 추정치가 잡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만약 분기 실적이 이 정도로 지금 계속 지속된다, 성장성이 지속된다 하면 네. 올 연말까지 굉장히 좀 크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못해도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2분기까지 나온 실적만 가지고 봐도 지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소 못해도 업사이드가 한 30%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지금 9만 원, 9만 원은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예. 30% 정도면 제 생각에 10만 원, 일단 가격 저항인 10만 원 선까지는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네네. 매수하신 가격이 81,000원이잖아요, 평단이. 평단이 네네. 너무 아쉬운데? 네. 평단이 조금만 제가- 낮았으면 10만 원까지 그냥 한번 쭉 보는 건데 그냥 선생님 이건 실적 믿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네. 그럼 잔파동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고 가볼까요? 네네. 10만 원까지 가면 네. 그때 가서 한 번 더 전화로 문의 주세요. 네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로에 섰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더 가져가시는 걸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PX 생명과학이고요. 네. 1,500원에 10%입니다. 1,500원에 10% 비중입니다. 시청자님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아주 오래 기다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횡보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하셨을 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KPX 생명과학 1,500원. 선생님, 요거 어떤 부분을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화이자 관련주라고 부스타샷 얘기 나오고 할 때 그때 그날 샀거든요. 음, 근데 그게 잘못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앞에 보면 약 한 400% 좀 넘게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는데, 네, 그렇다 쭉 밀려가지고 네. 요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갖고 오세훈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게 좀 시세를 크게 줬거든요. 예, 그리고 화이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그거랑 엮여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대시세가 나왔던 저점 구간까지 한번 밀렸다가 작은 파동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또 저점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예, 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뭐 이제 기간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달 안에 위로 방향을 못 드러낸다고 하면 제 생각엔 한두 달 안에 위로 방향을 못 잡아내면요. 네, 네, 요대로 계속 밀릴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예, 요걸 어느 정도의 그 손절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손절가 제가 잡는다 하면 예, 8,650원, 8,600원 정도 손절가 잡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고 여기서 만약 이 가격대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주가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치든지 아니면 위로 이렇게 고개를 좀 들어주면요. 예.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예, 뭐 손절가는 잡아놨으니까 고점에 이 추세 저항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색 선을 예, 돌파를 해줘야지 방향을 위로 이제 오르막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예, 예,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방향을 한번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조금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선생님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비중 10%면요. 예, 예, 충분히 또 좋은 종목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8,600원 딱 손절가 그것만 딱 잡고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 요게 선생님 매수가 위로 해서 한 11,000원 정도가 저항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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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1,000원의 가격 저항 딱 올라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다시 전화 문의를 주세요. 그때는 조금 목표가를 갖다가 높게 잡아서 한 14,000원 정도 위로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방향을 돌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니까 손절가로 예. 기준을 잡고요. 예. 방향을 돌려준 이후에는 이제 매수가 정도를 갖다 손절가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좀 익절 라인 잡아놓고 손절 라인 잡아놓고 끌어올려가지고 손실 크게 안 나는 선에서의 단기적인 전략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올라오면 한 14,000원 예. 떨어지면 손절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KPS 생명과학은 손절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 해주시고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 종목도 너무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종목 상담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써니전자고요. 네. 4,670원에 20%입니다. 4,670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써니전자 이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위원님 굉장히 또 반가운 종목인 것 같아요. 네. 토너 리포트 때 우리 써니전자 계속 좀 오랫동안 수익이 났었거든요. 위원님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빠져나올 수 있을런지 아니면 뭐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네.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좀 엮여갖고 시세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좀 큰 폭의 손실을 보시고라도 손절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 저점을 깨질 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업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막 대단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도 아니지만 코스피 종목 중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일단 최대 주주 지분이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대적 M&A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도 뭐 거의 없는 되게 알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가 엮여도 한 번은 더 엮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직 안철수 관련주들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권 통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되었던 안철수 의원이 대권에 출마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꽤나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그냥 뭐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손절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격 이제 뭐 손실 폭이 그리고 기업적으로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뭐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나는 이 종목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2,900원 깨질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매수가에 오려면은 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기간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네. 만약에 뭐 어떤 지금 뭐 안철수 의원 말고 또 다른 대선주로 엮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M&A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엮인다고 하면 제 생각엔 써니전자는 뭐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단번에 또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러면 너무 최대한 기다리게 되면 내년 대선까지 혹시 보면 될까요? 내년 대선까지 그거보다도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마음의 여유는 그렇게 좀 두고 네. 보시고요. 네. 뭐 이게 정말 뭐 이 보면 월봉 보면 2,000원까지도 밀렸던 적이 꽤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2,000원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했다가 네. 기다린다면 분명히 다시 되돌림은 줄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또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전문 분야를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인맥주, 정치 테마주와 관련돼서도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보내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성신양이에요. 성신양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2,500원에 50%예요. 12,500원에 50% 비중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도 또 연락을 많이 주세요.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성신양회가 요번에 조정장에 굉장히 크게 밀려가지고 좋은 매수가를 딱 주고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뭐 이래 지금 12,500원. 선생님 저랑 상담하셨죠? 예, 했는데요. 이걸 네네. 앞으로 이 본전까지 오자면은 더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선생님한테 한번
좀 예, 많이 내려왔을 때 요때 연락이 됐으면 좋았는데 9,500원대 요 보면 예. 요렇게 지금 그 장기간 박스권을 돌파한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와서 요때 딱 자리였었거든요. 예. 어쨌든 뭐 지나고 나서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 위치는 보면 앞에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던 가격대가 있잖아요. 예. 요 가격대 지금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요게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가 아닐까? 뭔가 새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예요. 그리고 선생님 비중이 50%잖아요. 그래 50%를 더 살라고 맘먹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아예 여쭤보려고. 승부수를 띄우시려고요? 예, 그래서 오래 가지고 보고 싶어도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예, 요거 이렇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이래. 예, 예. 요 9,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기 네모난 박스를 하나 그렸어요. 그죠? 예, 예, 예. 요 화면 보이시죠? 예, 예, 봐요. 예, 예, 요 네모난 박스 안에서는 추가 매수하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예, 나눠서 최대한 싸게 한번 공략해 보세요. 저는 1차적으로 접근할 만한 자리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오면 예, 거기부터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계속 담을 것 같습니다. 일단 9,500원까지 잡는다 생각하고 예, 한다면 추가 매수 1,500원에 한 번, 뭐 9,500원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담을 것 같아요. 이 종목으로 제가 만약에 승부를 보고 있는 투자금 여기 다 놓고 나서 그냥 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딱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지 그 위로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100% 가지고 네. 가면은 손해는 안 볼까요?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얼마 좀 기다리는 게 저는 1년 정도 선생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면요. 예, 충분히 뭐 괜찮은 가격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3월 달까지 기다려볼까요?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예, 진행을 하세요. 어차피 길게 보실 거면 예. 좀 길게 이래 잡아놓고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어쨌든 지금 제 생각인데 요 구간에서 최대한 저점 구간 선생님이 최대한 싸게 예, 잡으시고 올라갈 때 내가 이제 내려올 땐 사람들이 못 사거든요. 잘 못 삽니다. 그런데 예. 올라갈 때 되면 아이고 내가 이제 이거 추가 매수 해야 되나 싶어서 올라갈 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거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빨간불 들어오는 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나눠서 천천히 어차피 길게 시간은 많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고 12,000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오면요. 예. 그때부터 시세 탄력이 좀 강하게 붙어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일단 최대한 내가 싸게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 달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희망까지는 될까요? 글쎄요, 한 1년은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년 한 9월까지. 어차피 건설 경기는 괜찮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저는 또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뭐 충분히 뭐 언젠가는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비중 100% 들어간다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의 좀 길고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은 뭐 언제가 될지 얼마나 될지 뭐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 선생님 이제 매수 평단 위로 올라오게 되면 예. 100% 비중이니까 거기서 한 50%는 좀 줄여놓고 예. 그러고 나서 쭉 또 끌고 가시는 전략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상식량이 지난번에 이어서 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등이 좀 올라왔는데 너무 성급하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 가격대 말씀해드렸으니까 상황 봐서 잘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NF 테크놀로지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43,000원의 비중 30%인데요. 매수가가 좀 높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비중도 30%시니까 사실 비중도 적진 않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ENF 테크놀로지 한국 알코올의 최대 주주고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는 위치 31,000원에서 되돌림이 나와줬다, 그죠?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트렌드가 만들어져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 요번에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121선 이평선이 가장 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요 가격대만 뚫어내 준다 하면 상방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업적인 측면, 저는 이거 매수가까지 오면 일단은 한 차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총이 5천억이에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나온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682억. 이게 아마 한국알코올이 코로나19 특수로 좀 실적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컨센서스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보면 2분기까지의 실적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안 좋아요.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실적적인 요인들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손절가 필히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000원짜리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종목 교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오면 또 정리하시는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쨌든 좀 정리의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더라도 정리, 그리고 손절가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보시고 손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상담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키다리 스튜디오 보내주셨고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20%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틱톡에 5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급등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18,000원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더 반등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제 생각에는 급등 이후에 급락 나오는 요 시점에 종가에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9월 6일 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돌파 위치니까 되돌림이 나올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 구간을 이탈해서 다음 날 이렇게 갭 하락 출발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못해도 17,500원 정도는 손절가를 좀 잡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보시면 요 상승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간을 이탈하는, 갭으로 이탈하는 구간은 보통 다시 반등이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만약에 고위로 반등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구나가 아니라 손절을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유 중이시다. 그렇다면 21선 구간을 일단은 지금 저점을 잡고 있어요. 갭 구간인 뭐 15,900원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지켜주고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15,7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시고 일단 종목을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지 않다면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략적으로 한 17,000원 정도, 그 정도가 올라올 때 저항 자리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손실을 좀 줄여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고 그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일단은 손절가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급등 뒤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맥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 4,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제주 맥주 상장한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너무너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주 맥주가 맛있다 그래갖고 제가 먹어봤는데 네. 별로 위원님 스타일 아닐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분, 죄송합니다. 더 어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그런가요? 같아서. 그런 건가요? 네, 제 생각엔 또 그렇거든요. 저도 별로 이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네. 수습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시죠? 맞아요. 티나네요. 네. 어쨌든 제주 맥주가 일단 뭐 취향이 다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다양한 또 브랜드가 나오던데, 실적이 이게 상장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큰 모멘텀을 또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상장했을 때 분명히 거품이 많이 껴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일단 지금 뭐 하락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트렌드는 어느 정도 벗겨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상방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300원에 보유 중이시면 이게 참 어려운데 3,000 최근에 이제 저점을 그래도 이게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50원 정도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가격대 깨지면 별 기대 없이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주 맥주도 손절가 잡아드렸거든요. 오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탄력이 없는 종목들은 좀 손절하라는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더 좋은 종목 찾아서 위원님과 함께 매매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990원에 비중 10%입니다. 일단은 약수익이시고 오늘 7%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챙겨가봐야 되나? 더 가져가봐도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약수익이다 보니까 조금 욕심도 나실 것 같긴 한데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화신이 테슬라 부품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신 전공이랑 뭐 좀 엮여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 흐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화신을 우리가 보면 지금 뭐 오늘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저항자리 최근에 이제 고가권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던 저항자리를 오늘 딱 그 저항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9,5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일단 주가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10,000원이라는 요 가격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요 추세 저항 자리를 찍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를 돌렸다라고 생각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쭉 이렇게 상승했던 거 보시는 것처럼 요 하락 트렌드로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면 여기서 상방으로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의 주가, 그러니까 뭐 최저점 구간, 최근에 최저점 구간인 뭐 7,850원 정도, 7,800원 정도, 요 구간은 이탈을 나와야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라면 단기적으로 지금 약수익권이시니까 오늘 거래량 터진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320원 이 구간 손절가 잡고 한번 기다려 보고요. 저항자리 9,500원 돌파하게 되면 상방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크게 열린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000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확실하게 더 시세 분출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SM라이프 디자인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2,850원이고 비중이 15%입니다. 오늘 예전에 도너 리포트에서 했던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추억의 SM라이프 디자인인데 지금 그래도 약수익이긴 한데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SM라이프 디자인은 저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 2,850원이 평단이라고 하신다면 제 생각엔 딱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SMCNC 따라서 지금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MCNC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지금 보면 이제 고가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구간을 뚫어내고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날 아마 SM라이프 디자인이 상방으로 시세를 좀 주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테마적인 관점에서 매각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지금은 봐야 되는 부분인데 후발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시세도 조금 덜 나오는 편이고 조정받을 때 좀 더 많이 빠지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을 좀 챙기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기대를 걸 만한 거는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다가오면 일정주로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보시면 앞에 3,500원에서 3,400원 요 밴드대에서 저항이 매물이 좀 두터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제 생각에는 뭐 요 구간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뭐 돌파 나온다 하면 나머지 그냥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뭐 전량 올라올 때 분할로 정리를 하시는 방향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정도까지는 뭐 잘 된다 하면 흐름이 괜찮게 지금 약하게 이런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움직여 준다면 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잘 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도너 리포트 함께 하셨던 분들도 지금 종목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 기억난다 하실 텐데요. 위원님과 정말 많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시고 특히 지금 대선 주자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속보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실 텐데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82%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3,200선 이탈하고 3,161.4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한번 출렁였었는데요. 다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오후장 들어가면서는 아예 저점으로 내려 꽂았습니다. 최저점이 3,157포인트고요. 그래도 지금 3,161포인트 정도로 저점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오늘 코스피에서 나오죠. 외국인이 4,234억 원, 기관이 276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4,71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코스피가 총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0.13%, SK하이닉스가 1.44% 상승하면서 선방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8.10%, 9.74%,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서 지금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40만 8,500원, 13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거울론도 따라가고 있고요. LG화학이 0.53% 하락, 삼성 SDI 1.03% 하락으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장중에 양봉이었다가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셀트리온은 1.97%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54%나 하락을 하고요. 1,038.1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상 빠지는 오랜만의 흐름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우하향 그래프 그려나가면서 지금 저점입니다. 1,037포인트가 최저점이고요. 수급상황 체크해보시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오면서 기관이 1,419억 원, 외국인이 1,890억 원 매도하고 있죠. 개인들은 3,39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비엠만이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2% 이상의 하락세, HLB도 4% 하락하고요. 카카오게임즈도 2.98% 하락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는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 더 그 낙폭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중들이 좀 부진한 면도 있었는데 지금 또 속보로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에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먼저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장은 사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기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어저께 울선을 살짝 하회했다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국내 증시가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뭐 딱히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대만 정도 조금 빠지는 정도인데 그럼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빠지냐? 일단 뭐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저항 구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튀어나오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눌림을 좀 한 차례 받고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유튜브 방송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외인들이 선업 동시 만기니까 한 3개월치 정도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한 11조 넘는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현물을.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3개월간의 기간 동안 한 1조 8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있고요. 거기다가 옵션도 지금은 뭐 해지로 한다면 콜에다 박아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풋에다가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 때 올려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만기에 끝날 때까지는 좀 지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환율적인 측면을 보면 차트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고점 저항 라인을 맞고 추세 하단 자리에서 환율이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지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조정을 좀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앞에 이제 뭐 8월 초부터 이제 급락을 좀 급격하게 이렇게 빠졌던 그런 시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선업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면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계속 거쳐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공략을 한다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그렇게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좋은 종목 싸게 저점 매수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저점에서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조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내일 뭐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뭐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면 괜찮은 전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하는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대거했었는데 네. 지금 속보가 나오기로는 또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지금 방금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 던져서 정권 재창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오후 4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을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권 주자들이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입장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들 이제 또 다시 본격적으로 들썩거릴 것 같긴 한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정책주로 좀 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 딱히 이변이 없이 만약에 쭉 갔다라고 하면 아마 정책주들 위주로만 좀 아마 시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대선 테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지율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지지율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10% 미만에서 10% 달성했을 때 그때쯤 주가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였었고요. 홍준표 관련주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홍준표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관련주들을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지지율이 10%로 3%, 4%대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그 시점에 맞춰서 좀 강하게 움직였고 1위인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런 게 갭 상승하면서
이제 재료 소멸로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어제부터 또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들은 이렇게 그 지지율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셔야 되고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주자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듯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고소장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반대급부로 홍준표라든지 유승민 관련주들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하게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맥주는 지지율이 낮았던 사람들 위주로 지금 많이 올라온 사람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정배열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인맥주 관련해서 후발주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 홍준표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저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선발주들보다는 후발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고 괜찮은 기업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따져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일의 사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선 테마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지율 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후발주를 좀 살펴보자. 그리고 다른 후보가 어떻게 지금 지지율이 형성이 돼가고 있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슈가 나온 것들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곧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내일 종목별 대응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내일 혹시 이낙연 관련주,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세 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는 것은 주가에 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뭐 한다라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윤석열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시원하고 한 점의 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명쾌한 그런 해답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으로 쭉 돌리는 그런 흐름이 아직은 좀 차트들 봐서는 만들어지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반등 정도, 그런 기대감 정도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발표 이후에는 주가들이 빠질 가능성도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주는 지금도 여전히 우상향 흐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급등하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추격하시게 되면 거기서 물릴 가능성, 굉장히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린 자리를 잘 판별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싸게 공략을 해서 반등 나오는 시점에 아까 방망이 짧게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대선 테마들이 핫하지만 묻어놓고 가야 되는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익을 줄 때는 잘 챙기는 그런 관점으로 좀 얕게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주연 의원님 정말 정치 테마주, 정치 인맥주에 정말 빠삭하신 분입니다. 지금 한창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 가셔야겠죠.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지금 대선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오늘장 내일장에서 증시 인사이트 해주시는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또 증시 인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도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8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